그야말로 드라마 속에서 나올 법한 일이랍니다. 미 씨는 얼마 전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상견례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불과 24시간도 안 됐을 때 오전부터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막 마사지도 받고 막 그냥 일반적인 이런 데이트하고 소고기도 먹고 와인도 먹고 너무 잘 놀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의문의 SNS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는데요. 의문의 메시지요? 무슨 내용일까요? 거기에 결혼을 빙자해서 여자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적혀있고 어? 여자 돈을 해먹었다, 돈을 못 받았다, 네가 걔랑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니도 내 꼴 날 거다 이렇게 했었죠. 사기꾼이라고요? 아니, 누가 저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그녀의 남자친구를 사기꾼이라고 말한 의문의 여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아 이거 뭐야? 이전에도 몇 번 이렇게 모르는 계정으로 막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차단을 했거든요. 헤어져라는 식으로 사기꾼이라고 연락을 했었죠. 스토킹하는 여자애다, 자기를 스토킹하는 여자애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저랑 사이를 질투하게 또 그렇게 하나 보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스토킹을 당하나 봐요. 아니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럼요. 도대체 누가, 왜 의문의 SNS 계정을 만든 걸까요? 야, 제작진은 어렵게 의문의 SNS 계정을 만든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저분이군요. 정말 남자분의 스토커일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고, 좋은 차에 좋은 뭐 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7천만 원 정도? 네, 원금이고 2천 정도의 이자? 아 진짜? 한때 그 남자와 연인 사이였다는 유정 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빌려줬던 돈을 갚지 않고 그 남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게다가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답니다. 에? 허유. 아니 피해자가 또 있다고요? DM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좀 하루하루 놀랬죠, 그냥. 여자들한테는 이제 결혼하자, 나랑 같이 살자, 도망가자, 미국 가서 살자. 말도 안 되는 가만히 살아면서. 야 저게 사실이면 진짜 심각한데요? 예. 유정 씨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한 피해자의 수가 약 40명 정도 됩니다. 사실이면요? 진짜 많네요. 정말 많네요. 상견례도 했고 여행 가기로 여행 했고 가기로 했고. 뭐 예. 도망가자 그러고. 결혼해서 도망가자고.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아, 진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일까요?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우리가 알만한 엄청 고가의 슈퍼카들을 다 가지고, 엄마는 여기 만시티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고, 부자네. 자기는 티가 다 지고 나서부터 이사를 간 것처럼 사진을 막 엄청 올리더라고요. 와.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와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걸 항상 과시했다는 그 남자. 대단하다. 야, 보기만 해도 엄청 뭔가 네. 있어 보이네요. 게다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라고도 소개했답니다. 프린트 회사랑 카페이라는 카페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소개를 했고, 아침에는 프린트 회사 가고 오후에는 커피숍 가고, 그분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저한테 알리기로는. 저 정도면은 상당한 재력가 같긴 한데요. 부자인데요. 예. 그리고 주식, 테스트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재산 자기 것만 뭐 20억이 넘는다. 이야. 기본 20억이 넘고. 이 사실이면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많은 여성분들이 약간 솔깃할만 하죠. 좋아하죠. 항상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 정도면 준재벌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떠벌리고 다녔어요.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안 떠벌려요, 재벌들은. 예. 누가 봐도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는데요. 심지어 제가 들은 거로는 이제 손흥민이랑 되게 친하다.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많이 과시를 했죠. 프로필 사진 같은 데도 많이 이제 올려놓고, 뭐 런던 가자, 흥민이 보러 런던 가자, 뭐 했어라고 물어보면은 흥민이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왔어. 그 흥민이 뭐 부산 오면은 자기가 롤스로이스로 끌고 간다면서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호동민이 우리 아빠 친구 하드맨이라니까. 근데 가끔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한 번씩 모임하고 이렇게 만나서 술 먹고 그냥 이렇게 했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형 제자들 밥 살게요, 고기 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뭐 맛있는 거 소고기 사주고. 손흥민은 진짜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 통화 한번 해볼래? 근데 진짜 착해. 그 연봉도 지금 140원이거든요. 근데 뭐 있는 그런 성격도 잘 안 내. 얘는. 유럽 갔을 때도 부탁해가지고 같이 축구 보고 이랬어, 첼시랑. 우와. 유명인들과의 인맥부터 큰 재력까지 SNS에 과시했다는 그 남자. 이야. 정체는 무엇일까요? 적혀있는 엄청 디테일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저한테 했던 거랑 너무 수법이 똑같은 거예요. 미희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만난 후 그 남자의 실체를 알게 됐답니다. 어쩌다가 그 남자에게 빠지게 된 걸까? 진짜 끝으로 잘했어요. 아침에 그냥 꼭두새벽이니까 제가 뭐 산책 가자고 해도 5분 10분 내에 와서 산책 같이 하고 보고 싶다고 하면 바로 달려오고 친해지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상황이 어렵다. 엄마도 지금 다리가 많이 아픈 상황이고 아빠가 아픈 데서 더 아프시니까 힘들다. 무슨 네 잘못이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돈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거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큰 재력에 다정함까지 연인을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남자였다는데요. 이게 실제 피해자분들에게 그 남자분이 보냈던 영상들입니다. 나는 비염약도 먹고. 지금 애교 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진짜 연인 사이에서 하는 거잖아요. 좋았어.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결혼하자. 내 집이 18억인데 9억 들고 올 수 있어? 못 들고 오잖아. 모아둔 돈 있어? 모아둔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내가 갚아줄게. 결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자고 했어요. 제가 약간 주기 망설여 하니까 자기 믿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돈 없는 것도 미안한데 이게 믿음을 못 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미안했고. 아니. 결혼하자는 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갈취하는 사기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 7천만 원 정도? 1,3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결혼 자금 목적으로 아이고. 그냥 저는 1,4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어요. 이야. 확인된 피해 금액만 2억 원이 넘는 상황. 와. 피해자들은 그 빚 때문에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엄마가 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면 안 그러면 일 나가셔야 되고 아픈 다리를 끌고 제가 그냥 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잘 웃지를 못하니까 아빠가 본인 때문에 다운되는 줄 알고 오히려 더 웃겨주시려고 그러고 그게 더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참. 아깝네요. 아유. 또 부모님의 마음은 그러니까요. 아침에는 프린트 회사 가고 카페를 한 2-3개 정도 한다고 했었고요. 항상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 정도면 준재벌이지. 그렇다면 피해 여성들이 알고 있던 그 남자의 모습들은 사실일까? 야 궁금하네요. 확인하러 갔네요. 저 MBC 시각통사 제품에서 왔는데요. 제가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사무실에 이제 출근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홈페이지에 지금 누가 이렇게 여성분이 그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실제로 사장님 전혀 관계 없어요. 아니네요. 아무 관계가 관계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걔는 특례잖아요. 예? 단어가 특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 1년 동안 같이 일한 것 뿐이지 그 애랑 뭐 이렇게 회사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아니라 군대 대신에 2년간 일을 했었다는 거네요. 그 남자가 살았다는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걸까? 아니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진짜 아닐까요? 지금 이거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누워 있던데 보니까. 숙박업체가 있어요. 예? 예? 저희 여기가 생활용 숙박시설이라서요. 분양 받은 사람이 위탁을 맡겨서 숙박을 할 수 있어요. 현재 6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숙박업체라니까. 숙박업체에서 관리하는 객실입니다.
숙박업체라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황당합니다 진짜. 여기 카페 사장이다. 하면서 여성분에게 전진을 할 때 좀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이분은 고발형태를 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분이 약간 화가 났어요. 자기가 대표인데. 전혀요. 아 다 거짓말이네. 그 남자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요. 수소문 끝에 그 남자가 실제로 살았다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살았다고요? 사진들하고는 좀 다른 많이 느낌인데. 다른데요? 개를 네 마리 키우기가 다기 나가달라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 나가는 게라. 네 마리 키울 수 없거든. 한 마리도 우리 허용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리니까 나기는 안 된다 해도 내가 보내드린 게야. 그분은 월세로 거주하셨어요? 전세로 거주하셨어요? 월세로. 여기는 월세가 많이 비싼가요? 얼마 안 됐어. 35만에서 40만 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운영한다던 업체들 살았던 곳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SNS에 올린 사진들 그건 다 뭐예요? 저는 손흥민 선수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아는 사이 맞습니까? 네, 제작진이 손흥민 선수 쪽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남자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작진은 사기 피해 상황을 확인하던 중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40여 명의 피해자들 중 그 남자의 지인들도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랑 같이 씨름할 때 제가 실업팀 선수였고 대학생 선수였는데 저한테는 뭐 마냥 잘하는 친구였고요. 깍듯했어요. 그 남자는 학창 시절 씨름 선수로 활동했었다는데요. 우승까지 할 정도면 실력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아 실제 경기 영상이네요. 동시에 삿발을 풀어. 잘하네요. 씨름판이 좀 좋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체적으로 소문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게 났더라고요. 나쁜 놈이라고. 씨름한 애들 중에서 그 몇 명 후배들이 피해를 봤다고. 걔가 그 씨름 그만두고 주식으로 잘 돼갖고 그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에 투자하려면은 본인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정보가 어딨어요, 아니라고. 세상에. 자기도 높은 분한테 그분 통해서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전형적인 저렇게 사기인데. 했는데요. 이게 2, 3개월 안에 7배 불려준다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과거에도 고가의 외제차 사진들을 SNS에 과시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했었다는 그 남자. 그 모습을 믿었던 주변 지인들 역시 투자를 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그 남자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과 충격이 컸을 피해자들. 그녀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떤 심정일까요? 예?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실제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다 인스타로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일 터지고 나서 제가 직접 연락해서 다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만나서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있어도 진짜 그냥 이제 카페 가서 커피 시켜놔도 커피도 못 먹고 그냥 토하고 막 이랬어요. 정신을 아예 못 차렸었어요. 처음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 만남 자체가 충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날 피해 여성들이 입을 모아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차를 자기 차처럼 가지고 가서 그냥 자기 차처럼 썼어요. 저도 제 차 똑같이 들고 가서 자기 키링에 차키까지 이렇게 다 꽂아놓고 그걸 자기 거죠. 타고 가서 자기 차인 것처럼 이 여자 또 태워주고. 차를? 차 돌려막기를 한 번에. 이야. 사기 행각에 동원된 그 차들이 다 여성들의 차를 돌려가면서 탔던 거잖아요. 남의 차를 갖고 와서 그 차에 또 어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유명 날때 너무 끌고 나왔어. 근데 주변에 지인들이 엄청 많이 타봤어. 그 차를 전부 다. 벤틀리, 뭐 페라리, 알파 이렇게. 근데 한 번씩밖에 없어. 한 번씩밖에 없어. 난 렌지로버 끌 것 같은데. 렌지로버 그 여자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으니까 피해 여성들은 뭐 남자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니까. 아니 누구 차인지 궁금했었는데 피해 여성들의 차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 차를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내가 얼마나 많이 타는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 차에서 키스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한데요.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공소사실 자체, 그 혐의 자체들은 전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만나다 보니 본인이 실제로 뭐 마음이 가서 뭐 결혼을 하자고 제안한 적도 있다.